저희 회사는 트랜스포메이션을 한 다음에 OKR을 짜는데 거의 몇 달을 썼거든요. OKR이라는 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게 어떤 건지, 그리고 그 OKR을 잘 짜려면 어떤 질문을 가지고 해야 하는지, OKR을 짤 때 많이 하는 실수들 알려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직장인TV의 김 차장입니다. 포린이라는 유료 구독 사이트하고 중앙일보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하나 봐요. 그래서 포린에서 괜찮은 기사가 될 만한 내용들을 중앙일보에서 공유하는 식으로 하는데, 얼마 전에 재미있는 레포트가 하나가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기사의 제목은 매출 1000억이 잘못된 목표인 이유는, 여기에서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조직의 OKR을 제대로 세팅하자 뭐 이런 내용인데, 이 내용이 포린의 스토리북에 OKR 우리 회사도 해봤습니다 라는 제목의 스토리북의 일부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한 거라고 해요. 이 제목을 보는 순간에 이거 읽어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저희 회사도 지금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OKR을 도입을 해서 지금 한 몇 달 동안 오브젝티브를 설정을 하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수많은 워크샵과 머리를 짜내는 그런 브레인스토밍들을 하면서 OKR을 세팅을 했거든요. 우리 회사의 OKR이 뭐야 이런 식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기사를 함께 읽으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아마 OKR 설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OKR이라는 컨셉이 구글에서 쓴다고 해가지고 되게 화제를 모았고, 많은 회사와 조직들에서 이 컨셉을 차용하면서 화제가 됐던 부분인데, OKR에서 O는 오브젝티브죠. 오브젝티브는 목표, 목적 뭐 이런 건데, 처음에 저는 되게 헷갈렸어요. 왜냐하면 오브젝션은 이의제기, 내 의견과 다른 의견, 상대방의 다른 의견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오브젝션하고 오브젝티브하고 정말 한 끗 차이인데 그게 뜻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처음에 좀 헷갈렸던 기억이 있고, KR은 Key Result라고 해서 어떤 일을 했었을 때 그 일이 달성되고 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건지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는 그런 거를 이제 키 리절트 KR이라고 해서 한 대 붙여가지고 OKR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브젝티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포린 일사이트의 장영학 대표가 써놨던 말에 따르면 오브젝티브는 조직의 목적지이자 미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미션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일상에서 회사들 CEO의 선언, 신년사 이런 데서 되게 많이 듣잖아요. 미션과 비전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그게 그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차이를 한번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 오브젝티브는 내가 그리고 우리 조직이 가려고 하는 그 목적지, 어떤 곳, 거기가 이제 오브젝티브가 되는 거고, 우리의 현재 상황은 지금 여기인데 우리가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저기에 가고 싶어 라고 했었을 때 그 저기가 오브젝티브가 되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지, 궁극적인 곳이기 때문에 뭐 반대로 얘기하면 다다를 수 없는 일이라는 거고, 이 기사에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북극성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궁극적인 오브젝티브가 미션이다 라고 하는 거고, 미션은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조직이 존재하면 그 목적지에 다다라야 되기 때문에 미션은 오브젝티브이고, 오브젝티브는 조직이 언젠가는 다다라야 할 그곳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브젝티브에는 시간 개념이 없다가 특징 중에 하나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션은, 이 노스스타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 곳, 그 방향성, 그 방향에 다다르기 위해서 이걸 해야 돼, 이걸 하지 말아야 해, 여기에 투자를 해야 돼, 아니면 뭐 구조조정을 해야 돼, 사람을 더 뽑아야 돼, 이런 그런 판단을 할 때 기준을 제공해 주기는 하는데, 이게 시간 개념이 없다 보니까 뭐 10년 뒤에 거기 가야 돼, 아니면 30년 뒤에 거기 가야 돼, 이렇게는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거기에 가야 하는 거 라는 컨셉이니까. 그러면 조직이 운영되고 회사가 운영되는데 시간 개념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개념이 도입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다를 수 없는 노스스타에 이르기 위해서 10년 뒤의 비전, 5년 뒤의 비전 이런 식으로 해서 중장기 오브젝티브가 되는데, 그 중장기 오브젝티브가 바로 비전이라는 거. 그게 바로 비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5년 후의 비전, 10년 후의 비전. 개인적인 면접 같은 데 나오는 걸 보면은 5년 뒤에 너 뭐 할 거야? 5년 뒤에 어떻게 되어 있을 거야? 10년 뒤에 너의 꿈이 뭐야? 어떤 모습이 네가 그리는 모습이야? 이런 거는 이제 개인의 비전을 물어보는 거고, 조직의 5년 후의 비전, 조직의 5년 후의 중장기 오브젝티브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비전과 미션의 가장 큰 차이는 시간 개념이 있다 없다인 거고, 오브젝티브는 노스스타고 우리가 결코 다다르기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시간관념이 없다. 미션은 그래서 시간 개념이 없다. 비전은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는 오브젝티브, 그래서 중장기 비전이라는 시간 개념이 있다가 되는 거고, 그 미션과 비전을 다다르기 위해서 오래 해야 되는 거, 내년까지 해야 되는 거,
이런 중간 마일스톤 같은 것들이 바로 키 리절트, 오브젝티브 앤 키 리절트 OKR이 되는 거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저도 수많은 교육 끝에 이 정도까지 이해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포린의 장영학 대표가 써놓은 그 문장을 그대로 인용을 하자면, 기업들은 조직의 궁극적인 미션을 이루기 위해 중장기 비전을 세운다. 그리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 OKR을 적용을 하면 조직을 정렬시키고 목표를 달성 여부를 체크하는데 효과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저도 회사에서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동안에 이 OKR을 세팅을 할 때 거의 한 2달 정도를 끙끙거렸었거든요. 저희 팀원 모두가. 그래서 이 오브젝티브를 설정을 하고 이 KR을 설정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겪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많은 분들이 머리를 짜내고 도움을 서로 주고받았지만, 이런 질문 4가지를 통한다고 하면 조금 더 OKR 세팅이 더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OKR 세팅에서 오브젝티브 설정하는 게 되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저도 그랬고 옛날에 영업할 때를 생각을 해보면, 회사에서 김 차장이 올해 팔아야 되는 약이 100억인데 12로 나누면 한 달에 한 9억 팔아야 되네, 이렇게 나오고, 한 달에 9억을 팔아야 되니까 4주로 나누면 한 주일에 매출이 그래도 한 2억? 3억 사이는 나와야 되잖아, 인 거고. 그러면 제가 담당하는 병원이 만약에 10개라고 하면 그 안에서의 차이는 있겠지만, 10개가 일주일에 한 2천, 3천씩은 나와줘야 이게 연간 100억이라는 목표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해왔지, 이 오브젝티브, 목표, 내가 다다를 수 없는 노스스타 이런 거를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OKR을 설정을 하는 자체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 4개의 질문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오브젝티브를 설정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상위 조직의 오브젝티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나요? 인데, 내가 1인 창업자, 1인 기업이 아닌 다음에야 어떤 조직의 구성원으로 들어가 있고, 이 조직의 구성원으로 일하고 있는 이 팀은 더 큰 상위 조직의 어떤 일부로 일을 하는 게 보통 조직의 모양이잖아요. 내가 속해 있는 이 조직 말고 이거의 상위 조직의 오브젝티브에 내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나, 우리 팀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요거를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 팀은 왜 존재하는가인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 수익을 내기 위해서고, 그 과정에서 사회랑 뭐 소비자들에게 기여하기 위해서인데, 그러면 우리 팀은 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팀의 존재 목적을 생각을 하면서 그 존재 목적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 분기, 이번 반기에 어떤 게 더 나아져야 되는가를 고민해 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두 번째 질문이었고요. 세 번째 질문은 누구에게 어떤 가치를 주고 있나요? 인데, 우리가 그냥 하던 대로만 일을 하고 개선과 발전이 없이 그냥 계속 하던 대로만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 누가 가장 피해를 보는가? 누가 가장 힘들어하는가? 아쉬움이 있는가? 이런 질문이 되겠죠? 되게 이건 좀 크리티컬한 질문이긴 한데, 우리 팀이 만약에 당장 없어지면, 팀이 사라지면 누가 가장 아쉬워할까? 이 질문은 상상을 해봤을 때 우리 팀이 없어진다고 하면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니까 좀 무서운 질문이죠. 하지만 우리 팀이 없어졌을 때 섭섭해하거나 서운해하거나 불편해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면 이것 역시도 되게 무서운 상황인 거죠.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돼, 이 팀이 없으면 안 돼,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게 회사 다니는 직장인 입장에서는 가장 든든한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우리가 성공을 해서 돈을 번다, 매출을 일으킨다라고 할 때 그게 매출을 일으키는 관점 외에는 어떤 가치가 있냐, 무엇을 증명해 주는가인데, 질문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에 이 아티클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어떤 투자자가 사회적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이게 30배 수익이 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돈을 벌었잖아요. 근데 돈을 번 거 외에도 사회적 기업도 성공해서 돈을 벌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의 가치에 조금 더 신경을 써보자, 이런 임팩트를 일으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팀, 그 회사, 그 제품의 성공 그 자체 말고 어떤 부가가치를 더 불러일으킬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네 번째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위 조직의 오브젝티브에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는가, 우리 팀은 왜 존재하는가, 누구에게 어떤 가치를 주고 있는가, 우리가 성공하는 것은 어떤 다른 가치를 더 만들어내는가, 이렇게 네 가지 질문을 가지고 답을 찾다 보면 오브젝티브를 세팅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 아티클을 보면서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티브를 쓸 때 하는 가장 흔한 실수 2가지도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계속 실수해가지고 계속 다시 했던 그 부분이에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숫자 목표를 오브젝티브로 쓰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세일즈를 이렇게 브레이크다운 해가지고 내가 그러면 일주일에 얼마를 팔아야 되네? 라고 생각하는 그런 흐름처럼, 그러면 매주 1억 원의 매출을 낸다, 이게 목표가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매주 1억 원의 매출을 달성한다는 오브젝티브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해서 잘 만들어낸 결과, 그러니까 키 리절트인 거죠. KR.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던 그 숫자적인 목표가 오브젝티브가 아니라 키 리절트라는 그 컨셉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저는 시간이 되게 걸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뭐 1,000억 원의 매출, 100억 원의 매출 이거는 키 리절트에 쓰고 오브젝티브에는 구성원을 동기부여를 시키고 우리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why를 설명해주는 정성적인 문장 형태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오브젝티브를 투두리스트처럼 쓴다는 건데 이것도 저희가 흔히 하는 실수들 중에 하나예요. 다음 분기에 새 제품을 론칭한다. 다음 분기에 새 제품을 론칭한다. 이런 거를 써버리면 이게 오브젝티브가 아니라 투두리스트, 다음 분기까지 해야 할 일처럼 되어버리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목표 오브젝티브라기보다는 그냥 언제까지 시간을 가지고 데드라인을 가지고 해야 하는 일로 느끼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압박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린과 중앙일보에서 함께 소개해준 이 스토리에 대해서 제목만 보고 클릭을 해서 읽게 되었는데 저희도 지금 OKR을 도입을 해가지고 쪼개진 조직들이 그 OKR 달성을 하기 위해서 되게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목 OKR 우리 회사도 해봤습니다라는 제목이 남의 일 같지가 않았고 읽어보니까 저도 했던 그런 고민과 실수들이 여기에 담겨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소개해드려봤어요. 근데 이게 구글에서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구글에서 하는 게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제가 플래너 소개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사람이 살면서 할 일들만 계속 해나가면서 살면 나중에 뭐가 되어 있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점들을 눈앞에 있는 점들만 계속 찍어 나가다 보면 나중에 그 점들이 이어졌을 때 어떤 모양이 되어 있을지 그렇게 살아온 제 인생이 어떤 모양일지 그때 나중에서야 알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뭐 나름 의미는 있겠지만 별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브젝티브 그러니까 미션 그리고 비전을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여러 가지를 시작하고 행동하고 실행해서 이루어가는 거가 되게 의미 있는 삶을 사는데 되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 드렸던 내용을 한번 보시고 이 원문을 보고 싶으시면 링크를 한번 찾아보시고 포린에 들어있는 오리지널 원문을 보고 싶으시면 포린에 한번 구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광호음악 프리미엄을 하시는 분들은 그 아이디 쉐어링을 통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OKR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직장인 TV의 김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